안녕하세요. 수입시연구소 소장 이희명입니다. 오늘은 현재 고2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별로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공 관련 내신과 활동이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 즉 연세대 활동우수, 중앙대 탐구형, 경희대 네오르대 전형 등이 그 예입니다.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열 내신, 즉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가 내신과 리더십 등을 함께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 예로는 연세대 면접형, 중앙대 다빈치형,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입니다. 2022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 감소는 계열 내신의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 학교장 추천의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4회에 걸쳐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별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대부터 한양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서울대 지역균형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학교당 2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761명을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입니다. 원래는 3개 영역 각 2등급 이내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만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학교별 2명만 지원할 수 있고요. 97명이 감소된 664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원래대로 3개 영역 각 2등급 이내입니다. 지역균형의 면접은 지식이나 학생이 한 행동보다는 지식에 대한 생각, 그 행동을 한 이유 등을 질문하기 때문에 면접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 서울대가 원하는 답을 하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은 평소 교과 지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일반 전형입니다. 21년도는 1686명을 선발하고요. 22년도는 1592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방식은 서류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학과별로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서울대 일반 전형의 평가 항목의 핵심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이 어떤 것인지 합불 사례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 2.2등급 학생이 서울대 사학과를 1단계 합격을 합니다. 낮은 등급에도 불구하고 1단계를 합격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진로 희망은 객관적 수치를 이용해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봐야 할 항목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학과 사회 과목의 활동입니다. 이 학생은 수학과 사회의 원점수가 높고 관련 수상이 많습니다. 내신 등급이 낮았던 것은 영어 과목의 등급이 일시적으로 낮았기 때문이고요. 영어 과목은 사학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진로 희망을 위해 수학 동아리와 사회 동아리를 병행합니다. 수학 세특은 단원 소개로 평범합니다만 사회 과목 세특이 통계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한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대 학업 역량은 첫 번째는 내신, 즉 원점수와 전공 관련 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진로와 그를 위한 꾸준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역량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합격한 사례입니다. 일반고 내신 1등급인데 서울대 일반전형 경제학과에 1단계 불합격을 합니다. 먼저 내신은 1.0이고요. 원점수는 전 과목 평균 97점입니다. 진로 희망 칸에 수리적 능력이 좋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 세특에는 경제에 수학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었을 뿐 수리적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경제 동아리는 했으나 동아리 프로그램 소개 정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 세특에도 경제 관련 발표 등은 있으나 조사 정도로 끝납니다. 이 학생의 수학 세특에 경제 관련 수학 공식을 직접 증명하려는 학업적 도전이 있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서울대에서 평가하려는 학업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턱대고 어려운 것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과 지식이나 본인이 한 활동 중에 원리나 공식 등을 직접 증명하기 위해 공부하거나 도전한 사례가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입니다. 21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던 면접형이 22년도는 교과형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활동 우수형은 22년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1년도 활동 우수는 일반 768명, 국제형 293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22년도는 일반 525명, 국제형 283명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활동 우수의 면접은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요. 국제형은 영어 면접이 시행됩니다. 연세대 합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내신은 1.5등급입니다. 연세대 의류는 디자인보다 소재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학 내신과 의류 소재에 관련된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 학생은 화학 내신이 좋고 천연 섬유 소재에 대한 공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의류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학과의 명칭이 같더라도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대입니다. 계열 적합형은 올해 처음 신설된 전형이므로 경쟁률이나 합불 사례가 없습니다. 21년도는 530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를 서류로 선발한 뒤에 면접을 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22년도는 443명을 선발하고 선발 방식은 21년도와 같습니다. 올해 신설된 전형이라 합불은 없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만큼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이나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은 제시문 면접인데 수능 최저가 없는 만큼 다른 전형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거나 많은 양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대 학업우수형입니다. 21년도는 1213명을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고요. 22년도는 880명을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가 높은 만큼 실질 경쟁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시문이 출제되는 면접이 시행됩니다. 이 전형은 2020년도는 일반 전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가르친 학생은 이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아서 이를 만족하는 학생도 없었고 학생들이 최저가 부담스러워서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1년도 학생부 종합 1차는 22년도 교과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21년도 학생부 종합 2차가 22년도 학생부 종합으로 변경됩니다. 21년도는 학생부 종합 1차로 434명, 2차로 323명을 선발했습니다. 1차와 2차의 차이는 선발 방식은 동일하지만 2차는 수능 이후에 자소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2년도는 두 전형이 합쳐지면서 549명을 선발합니다. 자소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서강대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합격생이 없습니다.
지원했는데 모두 충원조차 되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쓰겠다는 학생도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다고 서강대에 떨어진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는 진학을 했습니다. 즉, 대학마다 평가 항목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입니다. 21년도는 계열 모집 655명, 학과 모집 915명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학과 모집은 아무래도 특목고 학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2년도 선발 방식은 동일하고요. 계열 모집이 330명, 학과 모집이 757명입니다. 서강대보다는 낫지만 성균관대도 제가 가르친 학생이 좋은 결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를 최초 합격한 학생도 성균관대를 마지막 충원에 합격하거나 끝까지 못 붙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영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안정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마다 평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서영고는 붙지만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못 붙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입니다. 21년도 한양대는 자소서 없이 학생부만으로 1015명을 선발합니다. 2022년도는 같은 방식으로 800명을 선발합니다. 한양대 합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낮은 내신인데도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좋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경이 많습니다. 또한 한양대 평가 항목은 내신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과 수상이 반영되므로 내신 반영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개별적인 성향이 드러납니다. 즉, 학생부를 보면 이 학생이 평소 어떤 학생인지 상상이 쉽게 되는 편입니다. 단순히 성실하다거나 명랑하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성향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학생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제시했다거나 아이디어를 내었다가 아니라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었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 평가 항목 중에 본인의 지식을 확장하려는 노력 부분에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부터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앙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의 종합전형을 합불 사례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